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외인 매수세가 잘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는 1%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코스닥은 조금은 혼조세를 보인 끝에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이제 이어질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또 관건이 될 텐데, 자, 그 이야기는 내일 시장에서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 전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든지 간에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 찾고 계시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에서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내일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컨디션이 아주 좋을 만한 선수들 하나하나 발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오늘은 과연 어떤 선수들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확인도 해보시고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더욱더 좋은 기운들 팍팍 불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 이용준 감독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볼 명장 월화수 8시의 남자 이용준입니다. 네, 월화수의 명장 이용준 감독님이십니다. 오늘이 바로 수요일이죠. 이번 주에는 이용준 명장님과 남은 시간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방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장 이용준 감독님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고요. 이 QR코드를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휴대폰 화면을 QR코드 위에 갖다 대시면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주저하지 말고 클릭하시면 정말 손쉽게 이용준 감독님의 명전략 장중에도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또 한 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무리를 했던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지금 조금 걱정이 되고요. 자, 그런 만큼 내일 시장도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은 오늘 시장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오늘 사실은 지수가 상승을 해서 시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해보면 이런 시장이 가장 종목 찾기도 힘들고 매매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특정 섹터가 강한다기보다도 갑자기 강했다가 없어졌다가 다른 섹터가 나왔다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저는 힘들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마감을 해서 지수는 올라갔지만 실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 구간에서 마무리됐고 우리나라 지수는 상승을 했으니까 지수의 방향은 정방향,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12월 달에 있을 FOMC까지는 우상향 흐름 강하진 않아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78.80달러 정도로 마감됐었는데 이게 어제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318원이죠. 제가 지난달에 방송할 때 1,400원도 넘고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었는데 이제 원달러 환율만 안정이 된다면 셀코리아에 있던 외국인들은 들어와서 지수 안정 또 12월 달부터는 좋아져서 내년 1월부터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식장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은 3종목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대성 하이텍.
두 번째는 포스코 스틸리온, SATE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종목 다 이슈가 있는데요. 메모하실 분 메모하시고 먼저 상한가 종목들은 그 다음날 시가 갭을 띄우고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관종에 넣으시고 흐름도 짚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성하이텍 오늘자 기사 봤더니 전기차 주행거리가 30% 상승되고 신기술 3세대 MSO 코일 현대차 부품 개발 중이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갔는데 저도 사실 이 기사를 보고요. 흐름을 보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기사로는 상한가를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중이다. 이거 사실은 좀 모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좋게 판단해서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흐름 보셔야 되는데 좀 기사를 읽고 바로 좀 해석하는 능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를 크게 보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크게 봤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민노총 탈퇴 검토의 주가가 급등 나왔는데 지금 지난 28일 엊그저께부터 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이게 탈퇴가 된다면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민노총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이익적인 측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있어서 포스코 스틸리온뿐만 아니라 포스코 ICT, 포스코 계열사들 다 한 번씩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SAT 종목입니다. 이게 독일, 일본 독점 2차 전지 소재 국산화인데 이게 기사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극지 않는 복권이다 이렇게 된 것 보면 기사의 헤드라인에 보통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 기사를 쓴 기자분 같은 경우는 기자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잘 썼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것 같은데요. 이게 연구개발하고요.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기사를 읽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모두 올라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 장세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던 하루였다. 또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추세적으로 상승해 나가는 흐름이라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 안착해준 종목들 역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사에 대한 문해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용준 감독님께서 기사의 어떤 단어라던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까지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이 종목들 관종에 넣어두셨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 또는 내일장에서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자, 본격적으로 이용준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성적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감독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선수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첫 종목부터 정말 놀랍죠. 11월 21일 공개해 주셨던 레몽레인 현재까지 상승폭 43.21%로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22일 공개해 주셨던 IMBC도 보시죠. 3.49% 상승폭 기록을 해줬고요. S&T에너지는 11월 23일 공개해 주신 뒤에 2.06% 상승폭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28일 공개해 주셨던 미스터블루 보시죠. 또 한 차례 더 올라주면서 6.11% 상승폭 만들어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공개해 주셨던 11월 29일의 NBT는 현재 수익률 보합권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감독님의 와일드카드 선수들 성적까지 체크를 하고 왔는데요. 자, 이용준 감독님 미스터블루 네. 또 한 차례 올라주는 그런 네.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NBT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네. 더 있으시다고요? 주식은 우선 대형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혹시 MBT 어제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이라면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미스터블루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입니다. 오늘 이틀 차이고요. 내일이 3일까지 하면 모레부터는 다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단기 과열 때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고요. 보통 내려갈
종목 내려가는데 단기 과열이 끝나는 4일차 때 급등 또는 급락이 한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던 힘, 그다음에 매도하고 싶었던 힘이 동시에 부딪히면서 강하게 상승 나올 수도 있고요. 강하게 하락 나올 수 있는데 미스터 블루 지금까지는 단기 과열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4일차 좀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미스터 블루 동그라미 친구간부터 단기 과열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도 단기 과열, 오늘도 단기 과열인데 분봉으로 보시면 더 정확한데요. 어제 동그라미 쳐드린 것처럼 여하튼 간에 지금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시간에 좀 밀렸다 하더라도 시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5% 이내에서 밀리고 올라가는 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장을 시작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 아직도 흐름 살아있는 것 같다. 알고 3일 내일까지 단기 과열하고요. 4일 차트 한번 큰 흐름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MBT 보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레몽레인 가는 거 보고 MBT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도 그렇고 노란톡방도 그렇고. 근데 오늘 그런 관심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종가가 마이너스 1.99% 빠져 있고요. 고가가 시가였으니까 어제 사신 분들 또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 소폭 마이너스일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와이드 종목이 크게 가면 가장 좋고요. 작게 가도 좋고 그냥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항상 대응의 영역인데 저는 MBT 아직도 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제가 진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MBT의 손절 라인을 5,500원을 잡고 소폭의 하락은 무시하고 홀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상으로는 또 금, 토, 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재벌집 막내 아들 방송 결방인 것 같더라고요. 포르투갈 게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방송하고 시청률이 또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슈를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2% 빠졌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다. 내일 더 빠질 수도 있죠. 3, 4% 더 빠져서. 하지만 저는 악재가 없이 빠질 때도 5,500원 지지를 받아야 MBT가 가야 될 자세가 있는 거지. 만약 여기가 깨지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MBT 같은 경우는 제가 와이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공략해야 될지 또는 손절해야 될지 또 악재가 나왔는지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 올랐다고 호들갑 떨 것도 없고요. 1, 2% 빠졌다고 해서 긴장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5,500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라인이 말씀드렸고요. 이제 일정은 12월 중순이죠. 12월 13일 날 13일, 14일 양일간 FOMC 발표했는데 우선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고 베이비 스텝 정도 0.5% 정도 상승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의 마지막 FOMC입니다. 금리가 이제 그만 오를 때도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어제 퇴근하고 오늘 아침 출근한 너무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영하 7도까지 오늘 떨어졌는데 왜 제가 오늘 어렵다 그러냐면 날씨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가스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보일러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게다가 거기 보면 경동 도시가스, 인천 도시가스 급등이 나왔고 이만큼 시장은 예민하게 움직이는데 또 급등이 나왔다고 급등을 추격하면 또 손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올라갔다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또 금세 빠져버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1시 이후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돈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팁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지난주부터 엔터주, 레몽레인을 시작으로 엔터주, 웹툰주, 미스터 블루가 시작했고요. 오늘 특정 섹터보다는 다양한 섹터가 지금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모호한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이제 시작하겠죠. 저는 내일 모레 미스터 블루 단기 과열 풀리면 고점 대비 43% 올랐던 레몽레인처럼 큰 흐름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흘러간다면 관련주인 MBT도 흐름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같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힘든 장에서 오늘 와이드카드 종목 전혀 다른 섹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방송 후반에 보시고요. 제가 와이드카드 종목 포함해서 미스터 블루, MBT 이런 모든 내용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목요일, 금요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 그리고 NBT까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신 이용준 감독님이셨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는 오늘 또 한 차례 올라주는 모습 확인이 됐고 NB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왔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상세한 대응 방법 전해주셨으니까요. 그 대응 방법에 맞게 그리고 시나리오에 맞게 이용준 감독님께서 또 가장 잘하시는 게 시나리오 매매다 보니까 조금 더 함께 가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이어지는 화면 휴대폰 챙기셔서 따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명장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도 역시 주전 선수로 출전할 명단을 이용준 감독님께서 꾸려주실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선수 선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이번 주, 지난주 아무래도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도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엔터주의 강세가 예상되는 관련 선수를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라는 힌트를 또 주셨으니까요. 오늘 과연 어떤 선수들이 면면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C조 후보 명단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C조 선수들입니다. BGF 선수 이름 올리고 있고요. CJ 프레시웨이 선수, 현대 글로비스 선수 이렇게 세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컨디션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BGF 선수입니다. 18.29% 크게 상승 나오는 좋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4,365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지주회사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CU 편의점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주회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CJ 프레시웨이 선수 보시죠. 2.42% 상승하면서 괜찮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31,75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식자재 유통을 하고 있고 급식이라던가 또는 간편식 같은 이치웰, 오렌지 스푼 이런 것들 영위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현대 글로비스 선수 보고 계십니다. 2.32% 상승해서 176,500원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요. 화물 운송, 화물 포장, 자동차 수리, 산업용 기계 장비 임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C조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보 선수들 먼저 만나봤습니다. 자, 이용준 감독님, 네. 사실 C조에는 그렇게 엔터는 없네요. 네, 엔터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명단에 올려는 주실 건가요? 네네. 오늘은 이슈가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BGF 선수를 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BGF 선수. 요즘에 특히 편의점으로 좀 대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연세 우유빵이라고 요즘 네. 유명하더라고요. 드셔보셨나요? 네, 저도 초코맛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요. 선수 출전을 하면 이 선수는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선수가 앞으로 흐름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출전해서 내일도 바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앵커님이 말한 것처럼 BGF는 CU 편의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고 편의점 체인화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94년부터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 업계 1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위로 알고 기존에는 패밀리마트가 CU로 바뀐 건데 보강 패밀리마트를 설립한 게 94년이니까 실제로 얼마 많이 되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슈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홍석조 BGF 회장이 두 아들에게 지분을 넘겨가지고 2세 경영을 본격화한다 이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지분 경쟁, 지분 분쟁은 큰 이슈이고 급등한 이슈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분을 넘긴 이슈만으로는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의 계열 분리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올랐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 내일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종목을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세부 내용은 장남인 홍정국 BGF 대표이사하고요. 차남인 홍정혁 BGF 에코 머티리얼즈 대표에게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시간 외에 대량 매매를 하는 게 블록딜이라는데 블록딜을 통해서 다량의 지분을 넘겼다고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2세 경영을 본격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향후에 그룹의 계열 분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그런 이슈를 빼더라도 BGF 같은 경우는 차트를 크게 보면 이렇게나 빠졌죠. BGF는 사실은 뭐 특별히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도 흐름상 지수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흐름상에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크게 봐도 4년차 차트를 보더라도 어제 오늘이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끝내고 상승을 나오는 바닥에서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봉돌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윗꼬리도 짧고요. 거래도 좀 더 터졌고 바닥에서 5일선, 10일선, 60일선, 120선 다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시가를 확인해 보시고 공략을 해보면 이 선수 충분히 좋은 실력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흐름은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BGF 계열 분리 기반이라는 내용, 그리고 인적 분할이라는 내용,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내용, 그다음에 뭐 지분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 잘 지켜보고요. 노란 톡방에서 BGF 급등 나오면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목요일 날 방송은 안 하지만 노란 톡방은 진행하고 있으니까 BGF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저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C조에서는 BGF 선수를 기용해 주셨습니다. 불황에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해왔던 BGF인데 오늘 시장에서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주 좋은 흐름까지도 함께 보여줬고요. 자, 지금 지분에 대한 블록딜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제 2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18% 넘게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 그려준 만큼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는 이용준 감독님의 판단 하에 C조에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BGF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CJ 프레시웨이 선수와 현대글로비스 선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갈고 닦아야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 선수들은 이미 실력도 있고 굉장히 건실한 그 선수들인데 네. 바로 내일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싶게는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CJ 프레시웨어 선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수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내일 게임이 아니라 내년 또는 내년 초반 게임에 투입되면 굉장히 좋은 실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저는 이제 바로 선수를 출전할 때는 지금 이번 게임에서 실력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어는 추천시키지 않은 건데 우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급식을 하는 회사입니다. 단체 급식 회사이고 요새 초, 중, 고등학교 다 단체 급식 하는데요. 우선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목표가 또한 현재가는 31,000원인데 55,000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입니다. 내일 바로 간다고 보시기보다는 내년, 내후년 이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재무제표도 우수합니다.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CJ 프레시웨어 후보생 굉장히 좋은데 보십시오. 차트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21선 저항을 맞았고요. 상단에는 구름대가 이렇게 쑥 쌓여 있거든요. 구름대는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재무제표상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내년 3월까지 발표하니까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배니까요. 앞으로 지금부터 사시면 주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구간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 또는 횡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 보고서도 양호하고 목표가는 55,000원이니까 현재 시장에서 또 현재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못 받았다 뿐이지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매수 타점 보셔가지고요 공략해 보시면 11월, 1월, 2월까지는 한번 큰 수익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선수 사실은 선수 자체가 갖고 있는 기량 자체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는 선수이지만 당장 내일장에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도 한 골 한 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당장 골을 넣어주기에는 CJ 프레시웨이 선수가 조금 그런 면에서 아쉽다라는 관점에서 주전 명단에는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 다만 중장기 성장성 매우 좋고 그동안 급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CJ 프레시웨이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조직의 구조를 개편을 해 나가면서 성장성을 다시 정상화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지켜보시면서 이 선수가 수익을 가져다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글로비스 선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됐다라고 하는 이 이규복 현대차 전무가 정혜선 회장이 직접 앉힌 부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고 대형주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저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형주 잘 안 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가 너무 무겁고요. 게다가 지수가 지금 하방이기 때문에 대형주 지금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형주 하지 않는데 현대글로비스 선수도 사실은 너무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지수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지금 수소차, 전기차, 친환경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그런 뉴스는 사실은 작년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저도 월드컵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추천을 시킬 때는 들어가서 게임의 윤활유 역할하고 게임의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추천시키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딱 21선을 돌파를 했지만 딱 봐도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있죠. 거래 대금도 항상 일정하고 그리고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글로비스 선수가 출전하게 된다면 물론 중장기로도 좋고 흐름은 좋아지겠지만 가나전에서 출전했던 선수들처럼 들어가서 게임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BGF의 강한 흐름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출전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선수 지금 현대글로비스 기업 가치가 만약에 높아지게 된다면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지배 구조 역시도 지배 구조 개편 역시도 속도를 내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용준 감독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주전 선수 명단을 꾸려주시는 가장 큰 기준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몸집이 큰 만큼 아주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C조에서 주전 명단에는 최종적으로 기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C조에서는 가장 강하고 가장 좋은 흐름이 당장 가장 빠르게 기대가 되고 있는 BGF 선수 최종적으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자, B조 후보 명단도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B조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입니다. 자, 가장 먼저 대성 하이텍 선수가 위에 위치를 해 있고요. 아시아시멘트 선수, 삼성카드 선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대성 하이텍 선수입니다. 이 선수 앞서 시장 브리핑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해주는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고 1,75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요 포지션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 정밀 부품 생산을 해주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아세아시멘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77% 괜찮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1,100원에 종가 형성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시멘트 생산입니다. 계속해서 삼성카드 선수도 보시죠. 32,300원에 종가 형성했고 2.05% 나쁘지 않은 컨디션 보여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신용카드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B조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까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비조에도 엔터주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주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선수 자체는 있나요? 있습니다. 네, 어떤 선수 기용해 주실 저는 건가요? 대성 하이텍 선수 추천시키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브리핑을 해주실 때 네.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자라고 해주신 이유가 있었군요. 네네. 대성 하이텍 선수 지금 재료가 나와 있고요. 뉴스가 나와 있고 상한가까지 굳혔기 때문에 출전을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가나전 볼 때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선수가 이강인 선수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서 게임 체인저가 확 되더라고요. 바로 골이 날 정도로 그런 흐름이 강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대성 하이텍을 추천시킬 텐데 이게 지금 원래는 부품 정밀 기계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넓혔고 방산 부품, IT 부품 사업군을 확장했기 때문에 얼추 흐름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바이오주가 갑자기 2차 전지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원래 정밀 기계 한쪽에 2차 전지 한다는 거는 같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성 하이텍 앞으로도 흐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주행거리 30% 상승한다 이런 재료가 있고 이미 이 회사가 국내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력사들한테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사가 3기 오토모티브, DL 모터스, 세아 메카닉스 이런 쪽에 대량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기차가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대성 하이텍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 같아요. 보니까 흐름상으로는 올 8월부터 지금 나와가지고 쭉 빠지다가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를 만들어줬거든요. 이게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도 내일 한번 공략을 해볼 텐데 무조건 상한가를 갔다고 시가에 잡았다가는 손절이 나갈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흐름상 봤을 때는 10,000원의 라운드 피겨값 지지가 된다면 여기 눌린다면 10,000원이 1차 지지라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00원 깨지면 그 다음 지지라인은 중심값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500원. 근데 내일 제가 말씀드린 건 눌린다면을 말씀드리고 내일 바로 간다면 분봉상 타점을 잡아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 하이텍 제가 추천시키고요. 내일 어떻게든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이 나온 대로 노란톡방에 공략을 해보고 하락이 나오면 지지 라인을 확인해가지고 공략 지점을 드릴 테니까 대성 하이텍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공략 가능한 선수를 추천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성 하이텍 선수 오늘 방송 초반에 이미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름이 등장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일 10,000원 지지 1차로 보시고요. 그리고 9,500원 2차 지지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텐데 다만 바로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또 그 상황에 맞게 내일은 또 내일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하니까요. 자, 그 때문에 지금 이용준 감독님께서 옆에 나와 계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세아시멘트 선수와 삼성카드 선수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세아시멘트 선수 같은 경우는 요즘 경제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네. 그냥 TV 뉴스만 틀어도 좀 걱정이 되는 네. 소식들이 있긴 있잖아요. 시멘트 대란도 있고 또 네. 화물연대 파업도 있고 악재가 사실 산재에 있는데 오늘 올랐어요. 오늘 4.77% 올랐기 때문에 악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냐 싶기도 한데 이 선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세아 시멘트를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제가 10년 전에 주식을 처음 할 때 굉장히 고수란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아세아 시멘트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세아 시멘트는 자산 가치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PBR이 0.5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PBR이 자산 가치인데 BPS보다는 주가인데 0.5기 때문에 망하지도 않고 이 자산이 공시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아세아 시멘트를 중장기로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이제 번외 이야기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만큼 견고한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그분은 주식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버셨겠네요.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들어서 빠졌죠.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오늘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는데 핵심은 우선 악재가 있습니다. 오늘 악재는 화물연대 파업이고 철도노조 파업이고 시멘트 업계가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또 호재도 나왔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제천, 단양, 시멘트 출하량은 30%대를 회복했다 이렇게 나오고 아세아 시멘트도 어느 정도는 지금 물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다시 한번 12월 2일 날 파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또 내일 모레 또 한 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악재는 가장 무서운 게 악재가 터졌을 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악재를 기대하고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머리가 아플 텐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악재와 호재가 혼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바닥에서 양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 공포감이 지속된다면 여기 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해결은 되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남아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매를 맞을 때도 매를 맞기 전이 제일 무섭지 맞으면 사실 별로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가 12월 2일 날 남아있는 아세아 시멘트 선수는 출전시키지 않고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세아 시멘트 선수는 출전을 시킬 수가 없었던 이유가 굉장히 다채롭게 많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견고한 강한 멘탈을 가진 선수로서 활약을 해오던 아세아 시멘트였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 중이죠. 오늘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는 그래도 충돌 없이 정상적으로 물류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었던 화물연대와 정부의 두 번째 협상도 40분 만에 결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좀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아세아 시멘트 선수 이런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주전 명단에는 이름을 올릴 수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카드 선수도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삼성카드는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재료가 우선 없고요. 외국인 기관 양매수를 수급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랐는데 봉이 커서 한 4% 올랐나 봤던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재료가 없고 전고점을 돌파를 딱 했는데 그림만 보면 5%는 올랐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자세히 봤더니 2%만 올랐고 전고점을 딱 깨줬더라고요. 돌파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재료에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수급의 동향에 대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올라도 1% 내려도 1%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흐름은 좋고 우상향이나 고점을 돌파했으나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선수는 출전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카드 선수 역시 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는지 그 이유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비조에서는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였던 대성 하이텍 선수 한 번 더 믿고 주전 명단에 올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A조에는 어떤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A조 선수들입니다. 자, 먼저 영진약품 선수 이름 올리고 있고요. 동부건설 선수, 한신공영 선수 이렇게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컨디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영진약품 선수입니다. 21.19% 역시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주면서 3,260원에 종가 형성해줬고요. 자, 주요 포지션은 완제의약품 제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부건설 선수도 보시죠. 8.99% 상승해서 좋은 컨디션 역시 보여줬습니다. 7,88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 주요 포지션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같은 종합건설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신공영 선수도 보겠습니다. 4.62% 역시 괜찮은 컨디션이었고요. 1,200원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 역시 종합건설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한신휴 아파트가 한신공영의 하나의 브랜드죠. 네, 이렇게 A조 선수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이용정 감독님, 네. 오늘 A조에서도 엔터주는 없네요. 아쉽습니다. 네. 네. 그래도 A조 선수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시간의 상한가 간 선수 나와 있기 때문에 오. 더블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A조에선 영진약품 선수하고요. 동부건설 선수를 더블 캐스팅해서 출전시키겠습니다.
네, 포지션은 다릅니다만 네. 영진약품 선수 그리고 동부건설 선수를 모두 주전 명단에 올려보겠다. 자, 그러면 영진약품 먼저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그 제약바이오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영진약품 지금 호재 기사가 나와 있고 흐름상으로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 생각했기 때문에 영진약품 추천시키겠는데요. 영진약품 약품 회사이고 오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이미 한 경우인데 이 기술 이전을 한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진입에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아쉽지만 기술 이전하지 않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상에 들어가면 더 큰 호재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술 이전한 미토콘드리아 이상 질환 신약 후보 물질이 글로벌 임상에 진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기술 이전할 때 2017년도에 763억 규모로 엄청난 규모로 기술 이전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회사의 호재는 LO라고 하죠. 라이센싱 아웃, 기술 이전도 큰 호재이고요. 아니면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임상을 마무리까지 FDA까지 하는 게 큰 호재인데 보통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FDA 3상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에로를 해가지고요. 매출로 잡히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차트 보면 영진약품 제가 좋게 보는 게 기술 이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요. 21% 상승이 나왔고 그래도금 펴졌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보세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이 빠졌는데 오늘 올라갔다는 거는 내일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더 빠질 구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구간은 할 수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게 기술 이전 이후에 글로벌 임상에 진입이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영진약품 회사 자체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약이 글로벌 임상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영진약품 자체도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검증이 다시 잘 된다면 영진약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출전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진약품 선수 보통은 이용준 감독님께서도 본인이 구사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들은 보통은 눈여겨보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용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확실한 재료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지금 기술 이전한 미토콘드리아 이상 질환 신약 후보 물질이 글로벌 임상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임상 시험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쯤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영진약품 오늘 주전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자, 그리고 동부건설 선수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동부건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출전하면 무조건 해트트릭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동부건설이 지금 장중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도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부건설이 수주잔고 8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 8조가 7년치의 매출과 영업이익 또는 뭐 일감을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왜 이렇게 안 올랐지? 장이 마감되고 기사가 나왔나 봤더니 장중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동부건설. 그래서 연결 기준에서 약 7조 9천억인데 이게 7년치랍니다. 쉽게 말하면 7년 동안 다른 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 수주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아시겠지만 아파트 브랜드 중에 센트레빌이라는 그 브랜드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차트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내일 바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했다가 8년치 수주 잔고를 했다는 기사를 냈는데 실제로 오른 거는 8.99%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제가 시간외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상한가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시장은 빨리 움직이는데 그걸 캐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바닥에서 좋은 재료와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적으로 시가갭은 기본적으로 10% 이상 띄우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시가갭에 추격을 하지 마시고요. 혹시 동부건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시가갭 이후에 분봉상 흐름을 보고 저한테 공략 시장 물어보거나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좀 안전하게 분할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동부건설 선수가 해트트릭 하는 걸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트트릭을 해줄 수 있는 아주 믿음직한 선수, 동부건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신공영 선수 아주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공영은 아파트 휴가 맞는데 비교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동부건설은 7년치 일감을 확보했지만 한신공영은 컨소시엄으로 해서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기사만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신공영은 오르긴 했지만 내일은 그런 재료에 큰 상승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출전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를 읽는 눈,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하다 보면 문해력까지 함께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A조에서는 좋은 선수 두 선수가 모두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영진약품과 동부건설이 주전 명단에 기용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와일드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와일드카드로는 어떤 선수가 활약을 해줄지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홈센터 홀딩스 가지고 오셨네요. 네, 홈센터 홀딩스 혹시 다 아시죠? 홈센터 홀딩스 섹터가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장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와일드카드 종목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일정이 있는 홈센터 홀딩스를 드리면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와일드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홈센터 홀딩스 자체는 회사 자체는 골재 채취업을 하고 있고요. 계열사인 보강산업, 보강홀딩스 상장돼 있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이슈가 확실히 있냐면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신공항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홈센터 홀딩스는 보강산업의 지분을 약 39%를 가지고 있는데 대구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 대한 신공항 이슈가 생길 때마다 대구에 본사가 있다는 건 땅이 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상승이 나오는데요. 일정을 지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연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연내라 하면 다음 달까지죠. 물론 가능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통과할 수도 있고 또 내년을 미뤄줄 수도 있지만 한 달 안에 결정이 난다면 홈센터 홀딩스 한번 크게 시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사실은 차트도 나온 것도 없고 거래대금 터진 것도 없습니다. 보시면 되는 것 없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캐치한 게 있다면 이겁니다. 10월 28일 날 윗꼬리 양봉인데 누군가는 어떤 기대감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위로 한번 시가로 한번 쭉 사 모은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나간 흔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저는 11월 28일 이 봉이 기준이 돼가지고요. 뭔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재료는 다음 달 대구 신공항 연내 특별법이 연내 통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보고 누군가는 모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부터는 간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계시면 이제 홈센터 홀딩스 수급 들어오고 기사 나오면 노란톡방에 빨리빨리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그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내일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저도 모르는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세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부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고 일정, 차트, 수급 현황은 오늘까지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제 방송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니까 오늘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목요일, 금요일 날 제가 공략 지점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이번 주 이용준 감독님의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특히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개해주신 와일드카드 선수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바로 홈센터 홀딩스였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수혜주로서 움직일 것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연내에 만약에 특별법까지도 통과가 된다면 확실하게 움직여줄 수 있겠죠. 다만 그 기간은 조금 길게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세한 뉴스와 정보가 나오는 그 순간순간은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하셔야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 바로 홈센터 홀딩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 그때그때 빠르게 체크하고 대응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셔서 노란톡방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월, 화, 수의 명장 이용준 감독님과 남은 목요일, 금요일장도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감독님, 예. 날씨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